연세대학교가 내년도 신입생부터 필수 과목으로 추진했던 인권 수업의 선택 과목 전환. 하지만 졸업을 위해서는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 추진이 시민사회 반대 여론에 결국 철회된 것. 계속되는 논란 속에 오늘 통앤톡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진 학교에 대한 교육적 책임에 대해 알아본다. 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염 원장님 입장에서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은 진짜 피가 거꾸로 섞였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 피켓을 들고 졸업한 지 수십 년이 된 학교를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독 학생 동아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네. 우리 그 지연 학생도 기독 동아리에 들어 있어요? 네. 그럼 동아리 있는 학생들은 어떤 의견을 지금 내고 있어요? 저희 단체는 다 동일한 의견을 내고 있고요. 염 원장님하고 같은 얘기를. 네, 왜냐하면 저희도 어떤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 내에서 이 어떤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 젠더가 우리나라에 지금 법제화가 되고 있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위험성들을 이제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젠더 교육에 대해서 되게 동일하고 이 인권 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도 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제가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이렇게 깊은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젠더 그러면 그냥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해 여기에 머물고 말았는데 내가 어린 시절에 만약에 젠더 교육을 받았으면 지금 끔찍한 것 같은 생각이 탁 나는 게 제 어릴 때 너무 내성적이어서 꼭 저를 보고 넌 기집애냐? 넌 기집애야? 그리고 제 별명이 밴댕이 창자였어요. 아주 잘 삐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게 이제 보편화돼서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여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가 되기도 한다. 그런 교육을 제가 받았으면 저는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난 여자인가 봐. 여자가 돼야 돼. 그랬으면 나는 지금 목사가 안 됐지. 이게 정말 끔찍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성격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그런 성격적인 다양성이 체험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이게 되게 웃기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 이거 개념 얘기 좀 한번 해봐요, 개념 얘기.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는 뭐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의학적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고수했던 입장이 바로 성경적 입장이랑 완전 일치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 여성은 성기관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네. 남성 기관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남성, 여성 기관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여성인데 놀랍게도 지금 이 연세대학교 젠더 강의를 총 디렉터한 교수님이 연대 신학교 교수인 비교수라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인 거죠. 우리 장 목사님처럼 상식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일부 신학교 교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전통적인 인간의 가치를 깨부수자는 일부 이데올로기의 경도적 제가 왜 활동하는 그런 것. 분들이 나오는지 알아요. 예. 제가 공부할 때도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도 뭐 구원이 있다든가 그리고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기 입장에서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아. 믿어지지도 않지만 내가 이런 논리를 펴서 논쟁을 부추기고 나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어떤 독보적 존재성을 이제 보이려는 과시욕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지금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 왔던 많은 분들이 그런 성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땐 말도 안 되는데 자기들의 소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는데 기독교의 남성, 여성은 창조 원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 그건 안 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학교 애들이 오늘 갑자기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네. 야, 나 오늘부터 남자 할 거야. 나 생각이 남자가 되기로 했어. 그리고 탁 나타나서 나 남자 너 여자. 이게 용납이 돼요? 안 되고 그리고 분명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뭔가 그러니까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과거에 어떤 그런 뭐 남성이나 아니면 부모로부터의 그 상처가 많았어서 그러니까 듣고 그리고 같이 좀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그 분명히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더 무서운 건 학교에서 이 의무 교육을 할 때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도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평등, 우리 원장님 평등
기독교의 평등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젠더 이론이 또 다른 위해성을 보이고 있는 바로 평등 부분인데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는 젠더 화장실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구분이 돼 있죠. 그런데 젠더 화장실이 뭐냐면은 남자, 여자 화장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젠더 평등을 깨는 것이다. 젠더는 성의 구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평등을 깨는 거다. 근데 그게 계속 더 진행이 되면 성에 대한 범죄라는 건 없어지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화장실 어떻게 하냐면요. 젠더 화장실은 남자, 여자 다 들어가요. 남자, 여자 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럼 폭행이라는 단어도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날 성폭행하려고 그러면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여야지 거부를 하면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짐승화되는 거네요. 짐승화. 아무나 만나서 발정이 일어나면 예. 그 어떤 대상도 관계없이 그 성적인 만족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 예. 그런 근데 짐승화되는 거랑 뭐가 다르고? 우리나라가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예. 돋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도 말 그대로 젠더 화장실이었죠. 남자, 여자 없이 그냥 하나 가지고 다 썼잖아요. 그런데 많은 폐해가 있으니까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우리나라의 상식처럼 되는데 다시 60년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야,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의 평등이라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게 평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남성으로서를 인정을 해주고 여자는 여성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게 평등이지 똑같다가 평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름이 인정되지 않는 거는 그거는 동물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맨날 머리에 칩 다 심어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버튼 눌러가지고 손 들고 뭐 말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게 무슨 인간이겠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회적인 편성에 따라서 그냥 쭉 가고 있고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다. 이렇게 되면 실제 평등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평등하다는 건 실제 평등한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인간은 다 다르게 태어났잖아. 그런데 그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하나로 묶어놓는 건 얼마나 웃기는 행동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자식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이제 제가 볼 때 손주도 이제 막 태어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손주들은 이제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가가지고 남자 여자도 없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딸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이 아이 내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소름 돋는 일이기도 한데 이 젠더란 말 이거 무서운 말이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의 바람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학교에 있으나 유치원에 있으나 어디에서 사회에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돼. 남자는 여자하고만 결혼을 할 수 있어.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여자는 남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 이게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사회.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은 정말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게 무너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너무 강했던 가부장적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도 권리를 좀 세워주세요라는 그 페미니즘? 그렇죠. 그 페미니즘이 또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우리 원장님, 페미니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페미니즘. 사실 성경을 보면 여성을 존중하는 내용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페미니즘이 극단적으로 가서 남성 혐오로 가니까 문제가 된 거죠. 실제로 이번 젠더 강의를 하는 K 교수는 목사님 메갈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남성 혐오 단체? 내가 그런 걸 잘 모르는 게 무식하다니까 지금. 메갈리아는 남성 혐오 단체인데 남성에 대한 집단 살해를 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했던 단체예요. 이야. 특히 한국 남자를 한남충이라고 불러서 한남충이라는 말은 한번 들어보셨죠, 목사님? 한남충.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한국 남자 벌레. 그러니까 여만섭을 부를 때 여만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만섭 한남충이라고 불러서 여만섭 한국 남자 벌레. 제가 벌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이런 말을 상용화시킨 단체이기도 한데 결국에 남성 소아 성폭행건, 남성 소아 살해건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단체가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연세대에서 젠더를 강의하겠다는 문화인류학 K
여자 교수입니다. 그분은 2016년 10월 5일 문학 잡지 리터에 기고하기를 이렇게 기고했어요. 메갈리아는 여성 혐오를 남성 혐오로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베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페미니스트 단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역으로 이제 더 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저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여자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이 방송국에다 보면은 이 PD니 뭐니 절반 이상이 여자분들이에요. 사실 옛날에 그런 어떤 피해의식으로만 우리가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극단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만큼 인권도 상황도 다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 젠더란 단어만큼은 사실은 재고해서 써야 되는 단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제고스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남자를 이렇게 창조하고 나서 혼잣말로 그러셨대. 아유, 저것보단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작품이라 좀 시원찮아서 여자를 만들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네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배필. 이 돕는다는 건 낫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부족하면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가정, 부족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 하와가 올 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말할 만큼 가장 사랑스러워야 할 존재로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의 창조 원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의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일성의 복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생육의 복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인류 종족 보존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창조 원리인데, 그 창조 원리가 완전히 깨지는 게 젠더 이론이고 동성 이론이 됐단 말이죠. 저도 근데 이제 여권 그 신장과 이 젠더 부분이 되게 교묘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이를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우로서 그리고 학교에서 되게 많은 여성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민감해요. 정말 민감하고 되게 많이 얘기하면 거의 싸울 정도로. 근데 이게 바로 이 젠더와 여권 신장이 굉장히 교묘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뭐 양화진이나 이런 선교사님들을 묘를 방문했을 때 사실 한국에 처음 와서 여대를 세우시고 여권 신장을 이끌어오고, 그리고 사실 한국 여성들이 유교의 폐해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 저희 어머니도 물론 그러시고, 그런 한국 여성들이 오랫동안 받았던 유교로부터의 그런 상처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는 많은 여성 선교사님들이 여대를 세우시고 막 정말 가르치시고 이러면서 여권 신장을 오히려 이끌어왔는데, 오히려 이 여권 신장을 이끌어왔을 때 처음에 이제 이 여권을 이제 여권 신장하는 거를 기독교가 동의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거를 마치 이 젠더라는 이름, 사회적 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이제 포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외에 여권 신장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까 윤만석 원장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어떤 여러 젠더나 아니면 성 선택권이나 막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거나 이런 걸 통틀어서 젠더로 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이 젠더를 반대하면 여권 신장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얽힘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이제 젠더 문제만 나오면은 너는 왜 여성인데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형태가 이뤄내는데, 이게 바로 여권 신장과 젠더가 얽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에서부터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마치 어거지를 쓰는 것 같은, 그래서 아주 특별 별도 집단처럼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우리 젊은이들을 또 혼돈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마치 교회만이 편협한 집단인 것 같은 그런 걸 막 사회에서 막 이슈를 몰아놓고 일반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몸속에는 사람 유전자 전체를 전수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죠. 그럼요. 동성애는 100% 후천적이고 학습되는 거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 이게 바로 동성애죠. 영어로 동성애는 호모섹슈얼리티, 그러니까 동성 제가 간 그 성관계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예, 호텔 같은 데 가서 샤워기를 예,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학문 성교가 이게 엄청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성이라는 게 이렇게 남자가 남자 만나 여자가 여자 만나 서로 의지하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성의 문제니까 성적인 충족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그 이론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염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진짜 피켓 들고 온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불철에 일어나겠어요. 예, 남성 간 학문 성관계는 무려 30가지 이상의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의 주된 감염 경로가 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반대한다고 동성애자를 혐오한다라는 혐오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제 입을 가로막으려고 그러면은 에이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에이즈가 세계 유례없는 초급증 국가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이상한 얘기인 것 제가요 같아요. 레위기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여자와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능한 일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능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성경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고린도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또 로마서 1장 20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이렇게 뒤져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성적인 문제, 이 성적인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린 여기서 이제 이 사랑하는 우리 연세대학교 그리고 저는 꿈에도 그렸지만 실력이 안 돼서 못 간 학교. 근데 제 아내는 연세대학교 막 교육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이 좋은 학교에 이 젠더 강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젠더란 단어의 정의를 놓고 보면은 이건 강의 요소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학부모 입장이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제한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16년 된 연세 기독 학부모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연기모라고 하는데 거기서 매일 아침 우리가 150여 명이 되는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를 놓고 첫째는 회개하면서 이 문제가 터지면서 저희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내 자식, 내 가정 뭐 이런 거에만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하고 매일 아침에 이 부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강의를 수강을 시켜가지고 그다음 한 학기가 끝나면 피드백을 반드시 해라. 이 강의는 절대 필요한 강의가 아니다. 그 피드백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연기연과 연합을 해서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연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염 원장님과 같이 또 1인 시위에도 동참을 하고 네. 서명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 제가 방법을 하나 지은 학생한테 알려드릴게요. 연세대학교 출신의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으세요. 저는 감리교 목사, 감리교단에도 이제 많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에게 전부 다 호소문을 쓰세요.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연세 출신 목사님들, 우리 지연 학생이 우리 목사님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복음적이고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교가 기독교 학교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자, 건강한 대학 교육을 위하여 화이팅! 진정한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평등 속에 진정한 평등이 없는 이 모순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는 하루빨리 찾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할까? 또 교육기관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질문이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젠더. 저도 참 모르는 단어, 너무나 많이 몰랐던 단어. 그러나 정말
어찌 보면 우리의 젊은 학생들, 또 우리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오히려 고통과 아픔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병 속에 살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이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답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학교로, 그리고 기독교 사학답게 이 젠더의 문제를 지원해내는 지혜로운 학교로 거듭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알아?